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치른 9월 모평 윤리와 사상 해설 강의를 진행하게 된 최항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수강하고 지금 저를 만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해설 강의를 듣기 이전에 아마 저를 만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오늘 여러분들이 치렀던 9월 모평 윤리와 사상이 어땠느냐, 난도는 어느 정도였고, 그 다음에 어떤 경향이나 유형,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과연 수능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길지 않게 좀 짧은 시간 동안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치렀던 9월 모평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전반적으로는 역시 뭐 가장 많은 포션은 예측 가능한 기출 주제 중심의 출제가 이루어졌죠. 쉽게 얘기하면 나와야 될 사상가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안 나왔다라고 생각되는 사상가는 이제 진울입니다. 진울.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울 대신에 누가 출제가 됐죠? 의천이 정말 뭐 좀처럼 출제되지 않는 사상가인 의천이 출제가 됐죠. 그러면서 어때요? 진울이 빠졌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예측 가능한 기출 주제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어때요? 나와야 될 사상가들이 거의 대부분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연계 교재와의 연계성이 높은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보면 거의 10문항 이상 연계를 따지면은 오늘 출제된 20문항 중에서 10문항 이상, 즉 50% 이상이 우리 연계 규제에 연계가 됐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좀 임팩트 있는 연계 문항을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15번 문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15번 문항 이제 뭐 예를 들어 강의를 수강하기 이전에 친구들이라면 아마 강의를 수강하면 그 이유를 알 거고, 수강하고 온 친구들은 이제 지금 이 말만 들어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교 문제였죠.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아퀴나스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어때요? 포커스는 뭐였다? 아우구스티누스였죠. 그렇죠? 정답 선지 2번. 그 경우에는 왜 저도 이렇게 연계를 강조하냐면, 제가 연계 교재 강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정말로 주의 깊게 어떤 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우리 연계 교재에 나왔던, 우리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다뤘던 선택지가 이번 9월 모평에 그대로 뭡니까? 연계되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가장 제가 느끼는 임팩트가 가장 큰, 그래서 연계 문항이 아마 15번 문항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하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세 번째 보시면 참신한 비교 유형의 문항이 또 출제가 좀 됐습니다. 참신하다라는 건 이제까지 우리가 거의 접하지 못했던, 즉 자주 보지 못했었던 그런 어떤 비교의 유형들이 출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네, 여러분들 선종과 양명, 그렇죠? 그런 다음에 원효와 의천, 아마 10번 문항이 원효와 의천, 그렇죠? 두 사상가를 비교하는 문항이었고, 보통 원효나 진울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천이 좀처럼 출제가 안 되는데, 원효와 의천이라는 조합은 우리 연계 교재에서는 많이 다뤘지만 막상 어때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조합이었거든요. 나왔었고, 그 다음에 14번에 나왔었던, 출제가 됐었던 문항 주제가 바로 뭐죠? 그렇죠, 그렇죠. 양명과 선종이라는 이 주제는 사실은 우리가 한 7, 8년 전,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7, 8년 전 정도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도가까지 해서. 그래서 어때요? 그때 나왔었던 주제죠. 주제와 강조하고 싶었던 주제의 측면에서는 그래도 어때요? 상당히 유사성을 좀 띠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아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생소하다, 낯설었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14번 문항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 만큼의 어때요? 참신한 그런 어떤 좀처럼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했던 비교 유형의 문항이 좀 출제가 됐다라는 것도 오늘의 경향이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떠한 또 경향이 나타났냐면, 기출 주제 중에서 심화 개념의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여기서 기출 주제라는 건 우리가 딱 생각해도 이 사상가는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상가 있죠. 18번이었는데 18번이라고 나오죠? 누구였을까? 노직이었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노직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거의 출제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롤스, 노직 이런 사상가들은. 노직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출 주제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노직은 나왔지만 노직과 관련된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당황시킬 수 있을 만큼의 심화 개념이 나왔죠. 그 개념이 바로 뭐에 대한 개념이죠? 역사성의 원리라는 개념이 1번 선택지에 떡하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노직을 봤을 때는 반가웠지만 선택지를 보면서는 상당히 어때요? 낯설음을 느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출제되고 우리가 출제될 거라고 예측하는 기출 주제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기출 주제 중에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심화된 개념을 가지고서 선택지나 보기가 구성되는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 9월 모평에서는 요 유형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문항이 몇 번이었다? 그렇죠. 18번 문항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치르셨던 9월 모의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은 아마 이런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출제 우리가 포션, 즉 출제 비율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동양윤리가 20문항 중에서 8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적절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40% 정도 출제됐고요. 서양윤리가 역시 20문항 중에서 9문항, 즉 45%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사상이 3문항이 출제됐죠. 20문항 중에서. 그래서 포션이 한 15% 정도 나왔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정도 포션 나오고요. 사실 사회사상이 보통 한 문제 정도 더 나올 때가 많죠. 그러면 동양윤리가 한 문제가 보통 주는 경우가 많아요. 7, 9, 4 이렇게 이제 문항의 출제 비율이 구성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때요? 사회사상의 출제 비율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고 동양윤리의 출제 비율이 조금이나마 확대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때요?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끝으로 마지막 남은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너무나 평범한 진리라는 건 너무나 평범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저는 결국 첫 번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어때요? 어설프게 여러 개를 아는 것보다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 속에는 어떤 의미도 들어가 있다? 그렇죠. 심화된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린 요 내용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라는 그 방향이죠.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말씀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학습 계획을 짜서 마무리를 해야 될지 그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으로 수능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모평 해설 강의 아니죠. 9월 모평에 대한 총평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고 사랑합니다.